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한번 같이 예. 코너 제목이 생각해보는. 이게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왜 누군지 알겠지? 저희 며느리는 친구를 만나러 나가면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안 들어와요. 심지어 자기 남편이 집에 있는데도 말이죠. 제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 때는 남편이 집에 있으면 친구 만나러 나갈 상상조차 못했는데 이런 며느리가 이해 안 되는 저 꼰대인가요? 자, 제가 이상한 건가요? 요거 손들어. 꼰대. 꼰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꼰대. 꼰대다. 꼰대다. 아 근데 이 사연의 주인공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네. 누구 이거부터 윤영주 마담님. 건데요. 네. 그 이후에 이거 1년 전에 있었던 그야말로 사건이에요. 저 결혼한 지가 며느리가 8년 됐는데 그때 7년쯤 됐을 때예요. 며느리한테 제가 CD 플레이어를 음악을 제가 많이 듣는 편인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CD 플레이어를 살까 새 거 살까 어떨까 그러는데 중고 시장에서 너무 좋은 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질러 내가 갈래나 어쩔래나 그랬더니 지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 아카데미 근처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라 고맙다. 그럼 끝나고 만나기로 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가 뭐 10시면 뭐 통행금지처럼 막 들어가야 되고 뭐 식당에 못 들어가고 그랬을 때예요. 코로나가 한참일 때가. 근데 나는 이제 보통 11시, 12시면 자는데 늦게 들어와도 뭐 오려니 하고 그냥 자죠. 그날은 그 CD 플레이어를 좀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내내 기다렸어요. 12시가 되는데 안 와. 근데 그날따라 아들이 일찍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밥을 차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10시에 끝나면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11시면 오겠지 했는데 12시가 되는 거라. 12시가 되는데도 안 오니까 그 같이 있는 친구들이 거의 다 시니어 모델 뭐 이런 친구들이잖아. 내가 웬만하면 전화를 안 해요. 다 나를 알고 있고 그거 뭐 같이 살면서 저렇게 전화까지 해야 되나 또 그러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싫어서 안 하는데 그날은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오는 중이겠지. 난 당연히 아직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어디서? 그랬더니 그중에서 친구 집에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마냥 있었던 거지.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오빠 이제 자기 남편을 오빠라 하니까 저 오빠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그냥 딱 한마디 했어요.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나는 CD 플레이어 기다리고 딱 세 사람이 사는데 왜 나는 빼냐. 그래서 알았어요. 지금 들어갈게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끊었어요. 딱 그 나는밖에 안 했는데 그다음 그리고 이제 당연한 거지. 예, 조금 기다리다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야. 더 있어 보여. 아들이 감정이. 이제 그러면서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보통 아들한테 남편한테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톡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뛰어나왔어. 아들한테 톡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뛰어나왔어. 엄마는 내가 괜찮다면 되는 거지. 아들이 말을 예쁘게 했어. 아들 잘못했네. 근데 아들은 왜냐면 아들이 공격받고 아들은 나온 공격을 거지. 받아서 자기 연락 자다당한 거야 아들 입장에서. 네. 연락한 거 어디다 풀어요? 엄마지 뭐. 만만한 엄마지. 와이프한테 큰 소리 쳐요. 우리 엄마한테. 그래서 와가지고 일단 거기에 쇼크를 받은 거지.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어떤 날이냐면 그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야. 그 다음 날이.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일이 좀 커졌죠. 12시가 됐는데 도대체 밥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혼자서 밥 차려 먹는 것도 그렇고 밥을 이제 같이 먹지 말자는 얘기구나. 오늘은 둘 다. 집을 나가야죠. 그래서 내가 나갔죠. 그러니까 설날인데 아니, 설날인데. 그래 나가야지. 근데 혼자서 밥을 먹는 건 웃기는 얘기 그쵸, 같아. 그쵸. 자주 그리고 나가지. 그러고 싶지도 않고 나가서 먹어야겠다. 혼자서 나가서 잘 먹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나갔어요. 안 돼. 음식점이 다 문 닫고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설날 바로 전날이라. 그래서 처음으로 전철을 타고 배를 굴르면서 전철을 타고 무조건 갈 데가 없어서 누구를 불러내요. 연휴인데. 전철 맨 끝에까지 갔다가 맨 끝에까지 오고 하루 종일을 이번에는 또
9호선 타고 저기까지 갔다가 전화도 안 왔어요,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서분의 마담이 왜 우세요? 너무 짠했어. 근데 어떻게 전화를 안 하지? 그 이틀을 했는데 두 번째 날 들어올 때 밤 10시 넘어서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처음으로 톡을 했어요. 하여튼 그 긴 편지처럼 톡이 왔어요. 아, 나 딱 3마디 했는데 얘는 이렇게 할 얘기가 많구나. 그래서 그것도 또 이해하려고 보고 또 보고 우리 아들이 요즘에 술을 좀 많이 먹어서 얘가 좀 심사가 안 좋았던 터였구나. 그것도 이해가 되고 그냥 그리고 여튼 이틀은 내가 나를 반성하는. 제가 굉장히 많이 섭섭했던 거를 이제 조금씩 줄여서 이제 1년 전 얘기인데 이제는 편해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 나도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되겠구나. 굉장히 잘난 척하면서 며느리는 친구처럼 지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도 내가 갖고 있는 오래된 관습은 버리기가 힘들었구나. 지혜로우시다. 근데 나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넌 이해가 저는 안 같은 되네. 여성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간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든 어떤 관계든 제일 금기해야 될 게 지레짐작과 과도한 기대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상을 정해놓고 며느리는 일찍 들어와야 되고 내가 부탁한 거니까 당연히 일찍 들어와줬어야 되고 왜 내 아들은 집에 있는데 너도 근데 아들은 집에 없는데 며느리는 집에 많잖아요. 며느리는 집에 있는데 아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거를 차별되는 거고 저는 제 딸이 1년간 육아휴직했는데 정말 퇴근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더구나 직장 여성인 경우에는 직장에서 퇴근해도 집에 오면 또 퇴근이 없어요. 근데 제일 저는 며느님이 그렇게 며칠 동안 약간 항쟁을 했던 이유가 나는 이 단어가 그냥 나는 내 거는 나는 어떻게 나는 왜 배려 안 해지만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게 있었어요. 며느리가 수술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 가벼운 암이지만 그래서 어머니 저 수술해야 된대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님이 그럼 우리 아들 밥은 누가 해줘? 아직도 그런 분이 계세요. 있어요. 같이 살면 그럼 우리는 밥은? 근데 CD 플레이어가 윤영주 마담한테 너무 중요한 거고 얘가 조금만 빨리 들어와서 아니면 어머니 오늘 제가 늦을 테니까 남편이 아니라 알려만 달라는 거. 그러니까 알려주면 될 텐데 솔직히 집에서 탈출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네요. 누나 그게 예? 아니라.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왜 그러세요? 아유. 예? 저의 30년 가까이 되는 여자친구. 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 저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 저 안 말이 하니까 빨리 맞다. 아니, 나도 한 표를 저쪽에 던진다. 제 예, 얘기는 그 아마도 얘기죠. 이렇게 세련되고 멋진 시어머님이시라 하더라도 네, 네. 그 안에 내 며느리는 내 부탁 들어줘야 돼 오늘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잠깐 어떻게 그게 꼰대라고 그래? 그건 예의야. 예의하고 꼰대는 달라요. 예의의 기준. 아유, 잠깐만요. 들어봐. 잠깐, 내 얘기, 예의의 기준은 상호 의견이 합의된 게 그러니까 얘기 예의고 들어봐요. 네. 한쪽의 희생만 하면 예의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자, 놀다 올 수, 며느리 놀다 올 수 있지. 어떻게 매일 남편 올 때까지 바쁘고 기다릴 수 있어. 네, 네. 당연히 그러면 좋겠지, 남편 입장에서는. 근데 자기도 일이 있으니까 12시 넘을 수도 있어. 네. 남편한테 당연히 전화하는 건 맞아. 당연히 네. 전화했죠? 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처갓집에 같이 사는데 우리 장모님 혼자 살아. 장인어른 안 계시고. 만약에 두 분이 계신다면 내가 장인 장모한테 얘기 안 할 수도 있어. 아니 남편한테 얘기하면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누나. 아무 개가 늦게 아니지. 온대요. 남편한테 전해줬어야죠. 얘기해가지고 자기가 예. 내가 늦는데 아드님이 전해줬어야 될 그렇지 일이지.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예. 내가 얘기 못하니까 자기가 엄마한테 전해줘 이렇게 얘기 내가 보기에는 아들한테 전해. 100% 얘기를 안 했어 100% 얘기 안 했고 아니지. 그거는 아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키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러면 정말 아들이 얘기해야 되고 그거는 여보 꼭 얘기해야 돼 안 하면 나오면 아니 이게 무슨 대단히 잘못된 아니, 거라고 누나. 내가 못해요. 직접 그 전화 못하면 집에 이걸 그 해야 집에 되냐고. 따로 사는 게 아니고 네. 부모님을 모시고 어른을 모시고 살잖아 같이 사는 거야. 형 같이 사는 거예요. 어른한테 당연히 시어머니고 시어머니 떠나서 왜 이러세요? 왜 이러? 아니 거기. 어른한테는 입에다가 물리세요. 어른한테는 어머니 제가 남편한테 얘기 못하면 어머니 제가 오늘 좀 늦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그거는 예의야.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저렇게 12시가 넘었다면 우리 며느리는 여지껏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늦게 돌아본 적이 없어서 나는 정말 7, 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솔직히 남편이 요새 늦게 돌아서 내가 이게 며느리하고 남편만 바뀌어가지고 야 이거 남편 얘기라면 내가 할 얘기가 많은데 며느리들에게서 참는다. 나는 만약에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힘들게 했어. 어제 싸웠어. 나는 만약에 그렇다면 며느리가 늦게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를 그렇게 만든 우리 아들이 나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던 아들을 또 혼내는군요. 이게 걔 때문에 내가 막 이틀, 3일 힘들면은 난 내일을 못 해. 그러면 우리 현 며느리 얘기 좀 들어봐요. 왜냐면 지금 구 며느리 말고 현 며느리 지금 이 사건 이분도 현 며느리였어요. 12시 넘어서 그러니까 무슨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근데 이렇게 귀가하는 며느리에 이렇게 나는 요거 오빠 조심하세요. 시어머니한테 얘기 안 했어. 저는 지금 사실 두 가지 감정이 들어요. 이거는 전업주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며느리 입장 우선 대변을 하자면 전업주부가 아니고 또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인데 그걸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그렇게 어머님이 생각하는 그 시간 타임라인을 벗어나서 화가 나실 수는 있겠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밖에서 그렇게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면서 지인 만났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게 그래 근데 나는 이 말을 좀 들었으면 좀 사실 좀 숨이 턱 막혔을 것 같기는 해요. 만약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야 그래도 나한테도 좀 얘기는 해줘. 이렇게 뭐 뭐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했으면 달랐을 텐데 근데 나는 이게 조금 신경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냥 내 스타일이에요. 그렇지만 같이 살 경우는 제가 만약에 지금 같이 살고 있다면 저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저 늦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어머니 스타일을 내가 안다면 저희 어머니는 애기야 실컷 놀다 와 이러실 거예요. 스트레스 확 풀고 와 이러실 텐데 나는 나는 그러면 나는 며느리가 그러면 나는 내 친구들은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만약 내 술은 저한테 만약에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못 했으면 어머니가 아마 그렇게 반응을 하셨을 텐데 지금 만약에 저한테 나는 그러면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전화 못 드린 건 죄송한데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신랑 이렇게 남편한테밖에 연락 못 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그냥 끝냈을 것 톤이 같긴 해요. 다르잖아. 톤이 곱게 예쁘게 어머니 죄송해가 안 되잖아. 그게 톤이 안 이 전화를 된다니까. 작가랑 통화를 할 때 난 우리 여기 있는 줄 몰랐어요. 아마 대본에는 처리를 묘하게 해놨을 거예요. 그럼 지금 다 듣고 난 다음에는 어떠세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욕심이 많은 거야. 아 그렇게 생각한 거. 오. 나는이란 말에는 굉장히 많은 뉘앙스가 있어요. 아까 두 명의 악덕 시어머니였는데 한 명 던졌어. 일단 저기 앉으면 김정월 마담님만 빠졌어요. 왜냐면 시어머니가 아니니까. 나는 내 나는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며느리가 처음 결혼할 때부터 정말 내가 같이 살자고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스스로 먼저 같이 살자고 하고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아무 정말 의심 없이 같이 살자고 했어요. 나는 오로지 그거 하나만 고마워서 이게 습관이네. 나는 의미가 아니라 아니 우리가 오해했네. 나는을 많이 하시네. 그 나이 안 돼봐서 모르는데 우리 정도 나이 되면요.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또 남편도 없고 얼마나 외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끼리 찢고 뽑고 싸우더라도 엄마 있는데 어머니 나갔다 올게 그러는데 얼마나 이 점잖은 분이 가슴이 아팠으면 나 그건 전철로 마음 아파. 며칠 지하철. 나는 지하철 왔다 다리 갔다 펴놓고 저 산만대 가서 앉아서 울었을 거야. 나 그건 너무 마음 정도면 아파. 나는 울어. 엄마 그러면 생각나. 그렇게 저렇게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이거. 근데 아마 며느리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윤영주 바다님이 그 지하철 왔다 갔다 한 거 들으면 평생 잊혀지지 않게 미안해. 오해가 너무 많으신 게 제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한 게 너무 많은 게 뭐가 좀 풀고 가세요. 첫 번째 나가셨으면 안 돼요. 1월 1일 날 거기 밥 먹을 거 그렇지. 없다고 혼자 나가서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더 분을 더 막 끌어올리죠. 그래 더 슬퍼지는 거야. 안 돼. 그럼 나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아까 했을 때 나는 왜 나한테는 전화 안 해? 같이 살았는데 아니 남편한테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본인들도 나가서 바쁠 때도 있고 남편한테 여보 나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갈 거니까 얘기 뭐 잘 전해줘 말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전화를 했으면 남편이 엄마 우리 와이프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좀 늦을 거야 이렇게 얘기라도 해줬으면 다 무마되는 건데 혼자 아들이 잘못한 그렇지 남편한테 전화를 했으면 나한테는 왜 안 왔지 이게 막 이렇게 혼자 막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너무 커지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여기에 에너지를 쏟는 게 너무 화가 나.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좋은 일이 뭐가 있느냐? 요즘엔 늦으면 꼭 저한테 톡합니다. 그러니까 네. 보세요. 아니 그래서 보세요. 정말 고맙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